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고 당사자 간의 상호 보상 등의 민사상 문제는 물론이고 민사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라면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책임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도입된 배경과 또 그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소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수많은 전과자가 양상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일부 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교통사고에는 형사전과가 남지 않게 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가해자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어서 보상을 빨리 받지 못했는데 법령이 생기면서 사고 처리도 빨리 끝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군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게? 예, 그렇죠. 네, 원칙대로 하면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민사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1억, 부상의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초과가 되는 금액은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민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앞서 언급한 그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예, 크게 나누어서 교통사고의 원인, 그다음에 조치, 그리고 결과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교통사고의 원인은 중대법규 위반 12개 항목 중 하나이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험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개문발차 10개의 중대 위반이었는데요. 현재는 어린이 보육의 어린이 교통사고 그리고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사고 이 두 가지가 추가돼서 그렇죠. 과거에는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사고 조치나 결과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은 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상자 구호 조치인데 사상자를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뺑소니 사고에 해당됩니다. 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이 일반 사고보다 매우 무겁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결과에 관련된 것은 일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 사고 외에도 피해자가 그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형사 처벌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 중상해 사고는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에 따라 새롭게 형사처벌 조항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어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지니고 고통을 받는데도 가해자는 벌점 그리고 범칙금 몇만 원으로 사고가 종결되었죠.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만 가입되면 괜찮다라는 보험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데 문제가 많았고요. 네. 현재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완치되기 힘든 중증의 신체 장애 및 정신 장애 등의 중상해 판정을 받게 되면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일부를 제외하고 이 교통사고는 이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구속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예,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구속 사유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부터 하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보석이나 구속적 부심 등으로 풀려나게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뭐 주거가 일정하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뭐 주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뭐 피해자의 합의라든가 사고 처리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는 이 불구속 기간 동안 그 피해자나 혹은 그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또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또 해야겠네요. 예,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 뭐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겠죠.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죄, 형사 합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해서 법규를 지키는 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고가 안 나면 되거든요. 이게 사고 안 나고 그렇죠. 사고 일으키지 않고 또 방어 운전 몸에 배 있고 예, 음주운전 뭐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예. 신호 위반하지 말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사고는 안 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